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그 죄책감의 농도가 더욱 진했던 것일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연일 폭로를 이어가며 세간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 씨의 폭로를 근거로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전 씨 일가 내부 사정과 비자금 조성에 관한 의혹 제기가 빗발치는 중인데요. 하지만 현재 전 씨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 씨의 현 상황과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 씨는 폭로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 씨 일가가 추징을 피해 숨겨둔 비자금이 있다고 폭로했는데요. 우선 자신부터 타인 계좌를 통해 학비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할머니께서 학비를 지원해 주실 때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고 계신 아주머니들의 계좌를 사용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혼한 어머니가 받은 위자료도 은행 인출이 불가능한 탓에 매번 지인으로부터 찾아야 했다고 회상했죠. 그는 전 씨 일가가 비자금을 바탕으로 호화 생활을 즐겨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전 씨는 어렸을 때부터 초호화 호텔을 며칠씩 빌려가며 풀코스로 가족들 전원이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전 재산이 25만 원밖에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어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 전재용을 직접 겨냥해 한국에서 서류 조작을 해서 자기가 범죄자가 아니라고 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요. 이자가 미국에 와서 어디에라도 숨겨진 비자금을 사용해 겉으로는 선한 척을 하고 뒤에서 악마의 짓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꼭 도와주세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씨 일가 비리 의혹을 입증할 방법으로 계좌 추적을 제시했는데요.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 자신의 계좌를 추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씨는 자신 역시 범죄자라고 자책하며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끊는 선택까지 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가족들은 제 정신과 치료 기록을 이용하면서 미친 인간 프레임을 씌울 거예요. 지난 2022년 1월부터 우울증, ADHD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어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와 지금 몇 달간 일을 잘했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전재용은 인터뷰에서 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매주 안부 묻고 잘 지냈는데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나보고 악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빠와 둘이 살자고 했어요.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영상에 출연해 집안의 폭로를 했음에도 또 다시 제지당할 것을 직감했던 것일까요? 전 씨는 여러 방송사,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앞서 SNS를 통해 불법약 범죄를 자수하겠다 라고 예고한 상태였는데요. 방송에서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환원하겠다며 10만 달러 정도 들어있던 통장에서 절반인 5만 달러를 유니세프에 기부했습니다. 주변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종류의 불법약을 언급하더니 범죄자 중에는 저도 있기 때문에 저부터 잡히겠습니다. 1시간 뒤에 자수하겠습니다. 이 약을 먹어야 검사에서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 씨는 뒤이어 불법약 종류들을 언급하며 투약하겠다라고 말한 뒤 불법약으로 추정되는 알약을 삼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어지러워요. 이거 하고 목숨 잃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벌 받아야 하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곧 현지 경찰로 보이는 이들이 전 씨가 사는 뉴욕 퀸스의 아파트에 들어와 전 씨를 끌어내렸고 방송은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이후 전 씨는 구급차에 올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식불명으로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한국행이 예고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전 씨의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의 상태도 걱정이지만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되면 더 이상 전 씨 일가의 폭로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로로 인해 여론은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22억 원을 받아내고 일가 전체에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약 1283억 원으로 현재 922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 씨는 수사 당국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비자금이 일가의 허와 생활을 떠받쳤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찾는다 하더라도 추가 추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미납 추징금의 집행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전 대통령 일가에서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새롭게 드러날 경우 추징이 가능하지만 범죄 수익은 익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전 씨가 밝힌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가정부 등 명의로 유학비를 송금받았다라는 주장 또한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죠. 이 때문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추징 절차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전 씨는 용기를 내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통해 집안의 수사가 시작될 수 있게끔 불법약까지 투약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범죄 행위를 저질러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범죄 자금을 조달받은 게 아버지와 그 일가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범죄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 혐의를 누구도 없애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불법 투약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 따라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전 씨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미 아무도 알 수 없는 병동에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신과 기록도 있고 병동에 입원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또다시 병동에 강제로 입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씨가 폭로한 일가 비리 의혹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라며 전 대통령의 부인과 아들, 딸들 등을 범죄 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및 강제집행 면탈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폭로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변 보호도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나온 이야기대로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정황이 새롭게 드러날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시간상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탄식을 한 것은 대중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역시 전 씨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글을 SNS에 올린 것인데요. 노소영은 자신의 SNS의 가장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다. 돈이 생기고 힘이 있으면 남자들은 종종 딴 살림을 차린다. 가장이 딴 살림을 차리면 나머지 가족은 붕괴 그 자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엄마는 암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아이들의 멘탈은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다. 나도 잘 아는 이야기다. 그러나 어찌해야 아픈 아이들을 치유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 아픈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이는 전 씨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신의 이혼 과정을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많은 이들은 추측했습니다. 폭로 시작부터 그 과정까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정의 실현의 기대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긴 상태입니다. 한 청년의 용기가 잠깐의 이슈로 끝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되길 바라며 전 씨가 무사하다는 소식이 곧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